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소식인데요. 네. 수개월 동안에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오전에 이제 사표가 수리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뜻도 밝혔고요. 전 지사라고 이제 명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이제 어젯밤에 보도가 됐었는데, 피해자가 변호인단을 꾸려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예정을 밝혔거든요. 네. 아직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이거를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하는 방법에는 고소 고발이 있거나 아니면 그 수사기관이 알아서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뜻을 밝혔기 때문에 고소장은 접수가 될 걸로 보이고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남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일단 인지 수사를 하기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정식 수사로 이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10명으로 수사팀을 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요? 아직 기초적인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이걸 경찰청, 그러니까 충남지방경찰청 차원에서 할지 아니면 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할지 이거는 이제 협의를 아마 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네. 사안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디서 수사를 하게 될지는 이제 정식적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결정이 될 것 같고, 네. 2013년 6월 달에 친고죄 조항이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야만 수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 원치 않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이 그대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 지사는 오늘 오전에 사퇴서를 제출을 했고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이제 남궁영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밤늦게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출당과 제명 조치를 내렸는데 나름대로 발빠르게 강경 대응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태를 수습하기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빨리 민주당도 조치를 내렸는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면서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충청남도 도지사니까 충남 그 도 산하에 성폭력 문제 전담 기구가 있기는 한데 네. 주로 이제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인데다가 그마저도 작년 말에 이제 처음 열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수행비서가 되면 안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청 직원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도청에 있는 기구를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이러기가 사실상 이제 조금 쉽지 않았던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네. 대선 경선 캠프 때 이제 합류를 해서 수행비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려면 그 이제 지근거리에 있는 캠프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도움을 받았어야 됐을 텐데, 네. 윗선을 포함해서 비서진들에게 이제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털어놨거든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들은 아마 어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망을 넘어서 지금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력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그렇죠. 인물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마침 폭로가 되던 당일날, 네. 충남도에서 또 그런 미투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강의를 또 한 번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당일날 강의를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연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뉴스를 본 사람들이 이제 더 충격이 이제 심할 텐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지사를 긴급 체포해라. 처벌을 세게 해라. 이런 청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그렇죠. 시민단체, 여성단체, 정치권 할 것 없이 전부 안희사 전 지사에 대해서 이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모양새인데요. 국회에서 또 다른 미투가 나왔다면서요?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했던 한 비서관이 이제 폭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의도 정치권이 지금 굉장히 숨을 죽이고 있다 그래요. 네.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에 시작이 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이제 부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국회라는 곳 자체가 이 특성상 위계 질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야 되는데 뭐 의원들이야 이제 선출직이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히지만 그 밑에 보좌진들은 사실 그 일을 한 계속 사람들이 하는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의원실이 바뀌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전임 직원 보스의 평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찍히면 이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어렵다. 구조예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이 문제는 해당되는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있거든요. 네. 지금 어제 방북했던 대북 특사단이 방금 전에 서울공항을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네.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후에 방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만약 저희 방송 시간에 발표를 한다면 요걸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요 소식은 좀 네, 전해드릴 다시 텐데. 하시죠. 예. 네. 그래서 미투 관련 뭐 다른 소식들도 조금 있는데 피해자 16명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가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윤택 연출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야, 출국 금지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피해자도 워낙 많고 그때도 전해드렸지만 변호인단의 규모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101명입니다. 그렇죠. 네. 뭐 이 간단치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오늘 서울경찰청이 요청한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을 했고요. 네. 대부분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인데 이 바뀌면서 상습죄 조항이 들어갔는데 2010에서 2013년 그 사이가 적용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있었다면 2013년 이전 일이라 하더라도 네. 상습죄 조항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처벌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는 좀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마 면밀한 조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민기 씨 오는 12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아하.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가 네.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10명 넘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로 이제 졸업생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조 씨를 불러서 진술을 살펴보고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조민기 씨도 뭐 입건이 돼가지고 상황이 어렵고 네. 영화배우 김기덕 감독하고 영화 감독이죠. 네. 또 배우 조재현 씨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밤 11시 10분 MBC 이제 PD수첩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범죄들에 대한 증언들을 줄줄이 공개를 할 거라 그러는데 피해자들이 직접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만나서 배우들.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두 사람은 뭐 악어, 섬, 수치인불명, 나쁜 남자 뭐 여러 영화를 함께 작업해온 대표적인 영화계 이제 콤비로 그렇죠. 불리거든요. 네.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요. 뭐 하여튼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미투 운동이 여기저기 많은 분야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미투 운동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소식은 MB 소환 날짜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소환 날짜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14일 오전 9시 반까지 검찰에 나오시라 아하. 검찰이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일주일 정도 말미를 주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아까 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날짜를 협의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만 지금 밝혀놨는데 뭐 검찰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거다. 그렇지만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 뭐 그래서 뭐 특별히 서두를 거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뭐 아주 뭐 수사를 미뤄가지고 뭐 연기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아니 14일이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지금 준 거기 때문에 참 그걸 또 협의하기가 만만치 않을 그렇죠. 것 같긴 한데.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 이번이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죠. 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지금이 이제 MB 전 대통령. 그렇죠. 아니요, 전두환은 아니고 노태우,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렇게인데 전두환 대통령 그래 안 불렸어? 전두환 그렇죠. 왜냐하면 소환을 하라고 했는데 골목 성명했죠. 성명 내시고 가버렸어요. 네네. 합천으로 갔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거부해가지고 영장 가서 체포돼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진 출석한 걸로 치면 네 번. 네 번째. 검찰 와서 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치면 다섯 다섯 번째. 번째인데 지금 보통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5일 전에 네. 뭐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주일이나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로 미루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자, 결국 그러면 날짜를 정할지 그날 나올지 좀 하여튼 어쨌든 그 무렵에 소환될 걸로 보이는데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은
구속영장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거냐. 네. 그게 이제 가장 핫한 소식일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제 개인적 견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높을 거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일단 밝히고 있는 거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시스템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네.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뭐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혹시 없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나? 도망가거나 뭐 도주할 우려가 있나? 이거를 이제 주요하게 살펴보는데 뭐 도망갈 우려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근데 증거를 인멸하는 부분이 약간 이제 아직 범죄 사실을 부인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의 자료들만 다 가져왔고 네. 관련된 측근들이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증거는 뭐 이미 다 확보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할 수도 있는데 있고. 예.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혐의 사실이 20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가지 혐의 사실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정도의 뭐 측근들이 다 들어갔고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뭐 도망갈 우려가 전직 대통령이니까 크지 않고 뭐 죽어도 확실하고 증거도 다 확보됐으니까 뭐 불구속 기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볼 수 있을 텐데 뭐 뇌물수수 혐의액만 지금 100억 원이 넘죠. 네. 그리고 비자금 조성하고 탈세하고 이것도 뭐 수백억 원 단위고 대통령 기록물법 관리법 위반도 있고 뭐 하여튼 혐의 사실만 20가지가 가깝기 때문에 사안이 여러 가지인 거에서 증거가 확실히 다 확보됐느냐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게 뭐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네. 우리 대북 특사단 얘기를 짧게나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사단이 공항을 도착했는데요. 뭐 대북 특사단 얘기 좀 해볼까요? 원래대로 하면 5시 40분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해서 네. 기자회견이 없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 보고를 하고 그리고 8시에 결과를 청와대가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20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뭐 환송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조금 늦어졌던 것 같죠. 그렇죠. 일단 뭐 핵심만 보자 그러면 정상회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어제 면담 만찬 자리에서 중요한 합의가 있었던 걸로 이제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북 양측이 다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흡족한 뭐 네. 흡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다른 뉴스들이 지금 워낙 커가지고 이게 네. 조금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조금 있는데 조선중앙통신도 뭐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던 걸로 보고 청와대 관계자도 실망스럽지 않다. 또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거기에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정상회담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정했다기보다는 아마 정상회담 추진 방향, 뭐 큰 틀에서의 합의 이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아무튼 뭐 8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때 뭐 자세한 소식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짚어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대한 것이 아주 파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게 여동생이 내려왔을 때 뭐 청와대에서 불러서 이제 만찬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례 성격이라고 조금 보면 될 것 같은데 노동당 청사를 처음으로 공개를 아하, 했어요. 네. 남측 인사한테 노동당 청사를 공개한 건 처음이라 그러거든요. 사실 매년 신년사를 이제 육성으로 발표를 하는 곳이 여기인데 아무래도 동생을 환대했던 것이 있으니까 예우찬에서 이제 똑같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만찬에 소요된 시간도 4시간이 넘기 때문에 와. 뭐 하여튼 굉장히 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도 결국 미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폭로가 나오고 또 국회 보좌진의 성폭력 폭로도 잇따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가 정치권의 일종의 핵폭탄으로 떠올랐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자 이런 제안한 것 관련해서 오늘 정의당에서 2차례나 의총을 열었던데요.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요, 이제 뭐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네. 예, 오늘 의총에서의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네. 또 내일은 저희들 또 광역시도당 위원장들, 강력시도당 대표자들 또 회의가 있어요. 예. 거기서도 이제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좀 더 거칠 생각입니다. 예. 노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저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죠.
예. 근데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하면 원내대표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되나요? 아마 교대로 하게 되겠죠. 교대로요. 네. 아, 공동교섭단체다. 그 정의당이 6석으로 이제까지 국회 운영을 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네네.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회 의정 활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아무래도 많죠. 많습니다. 뭐 교섭단체가 우리나라가 좀 교섭단체 진입 장벽이 높고요. 예. 이제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죠. 그리고 교섭단체 아닌 경우에 또 이렇게 그 권리 행사를 못하는 그런 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어찌 보면은 뭐 그 각 당의 어떤 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른 이해관계 득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국회 내에서 촛불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개혁 요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현상도 좀 타파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교섭단체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신 건데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예. 당원들도 저희들 당원들도 이제 어느 면에 좀 더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네. 잘 모아내 가지고 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교섭단체라는 거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교섭단체 그 목대로 그 상임위별로 의원 배정도 하게 되고요. 또 뭐 간사도 생기게 되고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네네. 이제 그 법안 그런 건 있습니다. 예, 그 입법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섭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법안을 하나 처리할 때 그 교섭단체는 교섭단체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장이. 그런데 이제 공동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예. 단일한 하나의 당으로서 교섭단체를 이룬 경우와 다르게 예. 각 당의 어떤 정체성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당을 하지 않고 통합을 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 걔네가 같다면은 몰라도 좀 차이가 난다면은 각각의 당이 따로 발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법안이란 거는 이제 의원 10명 이상이면은 당 소속과 무관하게 예. 여러 당 소속들의 의원들이 10명씩 모아가지고 그 공동 발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특정 상임위에서 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몫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 한 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민주평화당 의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그러면 법안을 민주평화당 의견을 갖다 반영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의견과는 달라도 민주평화당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정의당이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왜냐하면 그것도 의원 개인의 활동이기도 하고요. 네. 공동교섭단체를 이룰 때 이제 만일 이루게 된다면은 네. 그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 주요 정책 중에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그것은 공동으로 추진하되 나머지 부분은 각각 자신들의 어떤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양해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안은 좀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참 어제 큰 일이 하나 터졌는데 말이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그 폭로가 됐고 도지사직까지 전격적으로 사퇴했고 민주당에서는 밤중에 곧바로 제명이 돼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하시고 느낌이 어떠셨나요? 예, 제가 뭐 어디 그 방송사에서 방송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예. 그 녹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큰 정신적으로 충격이었고 지금도 사실 납득이 안 가고 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거 참 아마도 용서하기 힘든 그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노 대표께서 이번 사건이 3.1운동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보니까. 예,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권력 관계에 의해서 저질러진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또 이 공개하기도 힘들었고요. 이 공개하게 된 것도 이걸 공개 수십 년간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고 오다가 지금 공개하게 되는 과정도 저는 뭐 촛불 시민혁명 등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마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은폐되어 왔던 이제 이 성폭력가 전면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잇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네.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정미 대표가 그 정의당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자진해서 공개하고 사과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 훨씬 그런 일이 발생한 것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런 일을 또 용납하지 않고 제대로 발본색원하는데 어느 당보다도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혹시 그 정의당이 그렇게 앞장선 뒤에 혹시 국회 차원에서 네네. 뭐 이번 일도 계기로 하고 또 보좌진들의 그 성폭력 문제도 어제도 또 폭로가 된 게 있고 한데 말이죠. 이참에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 성폭력 문제에 대한 뭐 전면적인 조사라든지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으세요?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대책을 갖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제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이런 걸 지금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좀 저런 면이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 관련해서 그 뭐 조금씩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약간 좀 진영 논리가 살짝 들어가는 그 분위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민주당 금태섭 의원 간의 갑론을박도 이 미투의 뭐 우파의 그 공작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 오늘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만 벌어지고 있다. 좌파들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꾸 이게 그 진영 논리가 여기에 개입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성폭력 문제에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권력 관계에서의 어떤 그 강자가 약자에게 행해진 억압과 착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폭력하면은 누구에 의해서 저지르는 폭력도 우리가 다 배격해야 되는 것이지 좋은 폭력, 나쁜 폭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착한 폭력 뭐 이게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여기에 어떤 이념적 어떤 대립 구도나 진영 논리를 갖다가 혼재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이 정치권에 워낙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요. 당장 네. 뭐 그 충남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선거운동 중단 선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은 충남지사 후보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방선거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안희정 전 지사의 그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네. 또 박수현 후보의 그런 이제 신경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걸 또 확대해가지고 뭐 후보 내라 말라라까지 이제 나가는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진지한 성찰과 반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출마 안 해야 될 적이 아마도 대단히 많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낡은 어떤 이런 여러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좀 정말 발본색원하는 심정으로 성찰하고 또 혁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온 방북 특사단 잠시 뒤 8시에 방북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을 맡았던 한동대 김준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마도 그 특사단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 중일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왔을까 한번 추측 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8시에 발표될 걸 제가 예상한다는 게, 뭐,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자문은 하겠습니다만. 했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빈손으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이제 첫째 목적은 답방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온 것에 대한 답방이니까. 만약에 답방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된다면 사실상 이번 비핵화라든지 북미 대화 같은 데서 좀
성과가 좀 미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북미 대화나 이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나 또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뭐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얘기한 그 워딩을 네. 보면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로 한다. 그다음에 묘한, 네네. 예. 네. 합의가 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네네. 이렇게 세 가지 이제로 쪼개서 네. 볼 수가 있는데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좀 이해가 좀 묘하더라고요, 사실. 예, 묘하죠. 아마 저도 그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 뭐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분이 핵심 관계자라는 분이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알고 하셨다면, 네. 저는 결국 우리가 북한에 기대하는 게 한 세 가지 옵션, 다시 말해서 북한의 옵션은요,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비핵화는 회담 의제에 돌리지 않겠다고 얘기해왔는데, 네. 그럼 우리도 비핵화 얘기까지는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북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북한이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대화파나 국무부에서 북한이 도발을 안 했지만 어디서부터 도발 안 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ICBM 발사라든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하는 걸 끌어냈다면 상당히 성공이라고 보고요. 예, 예. 네, 세 번째 옵션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는 건데 그야말로 이거는 아주 엄청난 성과지만 북한이 벌써 그 카드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거 뭐 저래도 안 지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장.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실망스럽지 않다면 예. 저는 첫 번째거나 네. 다시 말해서 비핵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를 가져왔거나 또는 1과 2 사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젠다 올릴 수 있고 모라토리움을 북한이 어떤 공식적 경로로 약속해서 선언하겠다고는 얘기를 못해도 네. 언지를 줘서 북미 회담에 따라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정도. 그러니까 1과 2 사이 정도 되겠죠. 아마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뭐 실망스럽지 않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사실 1시간 20분 정도 남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런 분석을 교수님하고 하는 게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과 그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 수첩에 메모한 게 사진이 좀 그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거기 그걸 쭉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그 우선 작년 핵미사일 실험 화살표하고 유일한 대응 조치 쉼표하고 다른 선택 없을 무 그리고 새로운 명분 필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라면은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핵미사일 실험을 한 거는 그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조치였고 네. 북한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변화를 주려면은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다. 네네. 이 얘기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첫 번째와 두 번째하고 중간 정도 사이에 다시 네, 말해서 비핵화에 대한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새로운 명분이 필요한다 이런 걸로 해석할 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그러면 미국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우리가 상 줄 거냐. 예. 사실 다 개발했다고 해놔서 중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예.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핵을 완성했는데 그러면 이 모라토리움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를 당연히 요구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가지 정도로 될 수 있는데 당장에는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거나 또는 취소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재 완화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북한이 그걸 뭐 돌에다가 새긴 것처럼 바뀔 수 없는 요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결국은 지금 미북이 그 상당한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중재하는 가운데서 네. 만나기 전에 엄청난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훈련 없으면 미국을 비난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뭐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미국도 트럼프가 직접 비핵화 아닌 전제 조건 아니면 안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네. 사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러나 네. 적어도 자기들의 유리한 협상 그 위치를 위해서 주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을 받아 적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특사단이 곧 미국으로도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네. 하는데 네네. 그게 앞서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그 카드도 나름 얻어왔다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죠.
예, 뭐 미국의 강경파까지 다 설득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세 번째겠지만 네. 세 번째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투톱 체제가 결국은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의용 그 실장인 간 거는 북한한테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확실히 그렇죠. 전달하면서 이거 없이는 북미 안 된다고 얘기하러 간 거고. 예. 서훈 원장은 이제 북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키겠죠. 네.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 권위자니까. 그러면 미국 가서는 오히려 서훈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커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가지고 있는 북한의 이 변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중간쯤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8시에 이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북한 비핵화 정도에 대한 뭐 의도 같은 것들 어느 정도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외교적 영우를 모호하게 할 것 같고요. 네. 숨겨진 어떤 김정은의 용이라든가 카드를 가지고 미국 가지 않겠어요? 그거를 미리 밝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기자회견을 모두 다 100% 성과로 판단할 수 없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일종의 북한과 미국 사이에 또 특사 역할을 해야 되는 면도 있을 테니까요. 네네. 네. 그 조선중앙통신이 순회 상봉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 김정은 네네. 위원장이 실무적 조치를 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네네. 이렇게까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적으로 밝힌 걸로 봐서는 이제까지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이거는 그냥 남북정상회담 이제 실무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까지 봐도 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보면 우리는 뭐 실망스러운 건 아니다고 얘기한 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는 반면에 예. 북한은 굉장히 지금 이 성과를 자랑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걸 보시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미국을 같이 견인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바로 가는 거는 대통령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셨듯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네. 하는데 네네. 다시 말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는데 그 여건 후에 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니까 네. 저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 부분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열리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의 동의를 구하고 또 지지 속에서 가는 것이 나으니까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미국이 계속 끝까지 방해를 한다면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걸 앞서 나간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저는 미국의 지지를 얻는 데까지 노력을 하는 시간은 확보했을 거라고 보고 북한에서 보면은 한국이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하는 뭐 그 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의 뭐 실무적 조치를 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류의 얘기는 오히려 우리 정부는 그거보다는 더 조금 그 보폭도 좀 좁히고 천천히 걸을 생각이 있을 거라는 예. 그런 분석으로 보면 되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이제 다음 달로 사실상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미국이 그렇게 그냥 뭐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연기해도 된다 이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연기를 하게 되면 옛날에 팀스프릿 92년도에 취소한 것도 있고 그거는 미국이 굉장히 이제 한국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북한에서도 반대급부를 받는 거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좋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사실 자기들이 선의에 의해서 평창올림픽 미뤄준 거고 늘 미국의 논리는 합법과 불법을 교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구태여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미국을 설득시켜서 연기시킬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게 원래는 방어훈련이라는 정당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작년, 저작년부터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전략자산이 오기 시작했고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훈련은 방어훈련이라면 전략자산만 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축소도 아닌 거거든요. 축소란 말을 쓸 필요가 없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북한도 저는 지금 뭐 취소하라고 얘기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이 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애써서 미룰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선례를 보여준 게 뭐냐면 2월 8일 날 그 열병식을 미국이 반대했는데도 로키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축소해서. 그런 방식으로 로키로 건너가면 북한 저는 그걸 충분히 참고로 삼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그 후폭풍 대단합니다. 뭐 피해자가 더 있을지 모른다 이런 폭로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 또 법적 처벌,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 젠더 폭력 대책 특위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간사를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숙 의원께서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캠프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도 그 캠프에 같이 있었나요?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예. 우선 정춘숙 의원은 이 소식 듣고 첫 느낌이 어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혔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일종의 사과의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사과의 입장, 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냥 어리석은 행동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은 이거는 성폭력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엄청난 폭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SNS를 쓰는 게 맞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엄청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런 내용을 써도 지금 시원치 않은 이런 마당에 그런 내용은 정말 아직도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네.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당에서 제명 출당 조치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조금 아까 6시부터 당의 윤리심판원 회의가 또 열린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저희가 이제 그 당에서 그 당원을 제명하게 되는 그곳이 윤리심판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이 상황의 긴급성을 봐서 당대표께서 직권으로 이제 출당 조치와 제명을 위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는 그런 거입니다. 최고위원회가 공식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군요. 네.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윤리심판원 회의한테 우리는 이렇게 요청합니다라고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안 전 지사한테 나와서 소명해라라고 했다는데 혹시 나왔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는 지금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그 회의에서 아마 제명 출당 조치가 확정이 되겠네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윤리심판원 회의 차원의 대응이고, 이 당에 얼마 전부터 이 젠더 폭력 대책 무슨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가 이게 특위로 격상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그때도 이제 이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 원내 대책기구로 젠더 폭력 대책 TF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위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어저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당 특별위원회로 젠더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이제 격상시켜서 좀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 대응하실 겁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안희정 지사의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이 성폭력 부분이 조사를 받고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외에도 지금 보좌진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계속 이제 미투나 또 익명의 또 신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젠더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안에 젠더 폭력과 관련된 성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지금 이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구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윤리심판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협동 작업을 통해서 어떤 당에서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젠더 폭력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후보자로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혹은 또 관련 법이나 혹은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제안도 하고 이런 포괄적인 활동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 우선 안희정 전 지사에 관해서는 그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가 자기 말고 피해자가 더 있다는 식으로 지금 암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젠더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네. 경찰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하. 예, 안희정 지사를 빨리 조사를 하라 예.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수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긴 당내 특위에서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피해 입은 김지은 씨가 방송에 나와서 고발한 이유가 이 신변 위협과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좀 두려움 없이 폭력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이 피해자들이 이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예. 뭐 이런 그 2차 피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에 대한 뭐 뒷담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직 내 따돌림 물론 이런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자기가 이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거나 혹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피해자들은 내가 피해자였는데 예. 나의 피해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어서 뭐 고소를 당하고 예. 그다음에 내가 성폭력 피해자인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나의 말을 가해자의 말을 더 우선으로 들으면서 검사가 뭐 인지 수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구속을 한다든지 예, 방어도 전혀 예. 못하게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미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금태섭 위원님이 법안을 개정안을 좀 낸 바가 있고 예. 무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일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무고를 조사하라 이런 이제 개정안을 낸 바도 있는데 예. 사실은 이 두 개의 법안이 지금까지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이걸 좀 신속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 두 피해자들이 더 말할 수 있도록 네.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뭐 저희가 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때 뭐 같은 캠프에도 계셨으니까 안희정 전 지사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은 죄대로 벌을 받으셔야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간사 정춘숙 의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조민기 씨도 뭐 입건이 돼가지고 상황이 어렵고 네. 영화배우 김기덕 감독하고 영화 감독이죠. 네. 또 배우 조재현 씨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밤 11시 10분 MBC 이제 PD수첩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범죄들에 대한 증언들을 줄줄이 공개를 할 거라 그러는데 피해자들이 직접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만나서 배우들.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두 사람은 뭐 악어, 섬, 수치인불명, 나쁜 남자 뭐 여러 영화를 함께 작업해온 대표적인 영화계 이제 콤비로 그렇죠. 불리거든요. 네.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요. 뭐 하여튼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미투 운동이 여기저기 많은 분야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미투 운동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소식은 MB 소환 날짜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소환 날짜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14일 오전 9시 반까지 검찰에 나오시라. 아하. 검찰이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일주일 정도 말미를 주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아까 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날짜를 협의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만 지금 밝혀놨는데 뭐 검찰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거다. 그렇지만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 뭐 그래서 뭐 특별히 서두를 거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뭐 아주 뭐 수사를 미뤄가지고 뭐 연기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아니 14일이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지금 준 거기 때문에 참 그걸 또 협의하기가 만만치 그렇죠. 않을 것 같긴 한데.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 이번이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죠. 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지금이 이제 MB 전 대통령. 그렇죠. 아니요, 전두환은 아니고 노태우,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렇게인데 전두환 대통령 그래 안 불렸어? 전두환 그렇죠. 왜냐하면 소환을 하라고 했는데 골목 성명했죠. 성명 내시고 가버렸어요. 네네. 합천으로 그냥 갔습니다. 내려가서 거부해가지고 영장 가서 체포돼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진 출석한 걸로 치면 네 번. 네 번째. 검찰 와서 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치면 다섯 다섯 번째. 번째인데 지금 보통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5일 전에 네. 뭐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주일이나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로 미루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자, 결국 그러면 날짜를 정할지 그날 나올지 좀 하여튼 어쨌든 그 무렵에 소환될 걸로 보이는데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은
구속영장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거냐. 네. 그게 이제 가장 핫한 소식일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제 개인적 견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일단 밝히고 있는 거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시스템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네.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뭐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혹시 없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나? 도망가거나 뭐 도주할 우려가 있나? 이거를 이제 주요하게 살펴보는데 뭐 도망갈 우려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근데 증거를 인멸하는 부분이 약간 이제 아직 범죄 사실을 부인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의 자료들만 다 가져왔고 네. 관련된 측근들이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증거는 뭐 이미 다 확보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할 수도 있는데 있고. 예.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혐의 사실이 20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가지 혐의 사실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정도의 뭐 측근들이 다 들어갔고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뭐 도망갈 우려가 전직 대통령이니까 크지 않고 뭐 주거도 확실하고 증거도 다 확보됐으니까 뭐 불구속 기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볼 수 있을 텐데 뭐 뇌물수수 혐의액만 지금 100억 원이 넘죠. 네. 그리고 비자금 조성하고 탈세하고 이것도 뭐 수백억 원 단위고 대통령 기록물법 관리법 위반도 있고 뭐 하여튼 혐의 사실만 20가지가 가깝기 때문에 사안이 여러 가지인 거에서 증거가 확실히 다 확보됐느냐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게 뭐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네. 우리 대북 특사단 얘기를 짧게나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사단이 공항을 도착했는데요. 뭐 대북 특사단 얘기 좀 해볼까요? 원래대로 하면 5시 40분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해서 네. 기자회견이 없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 보고를 하고 그리고 8시에 결과를 청와대가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20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뭐 환송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조금 늦어졌던 것 같죠. 그렇죠. 일단 뭐 핵심만 보자 그러면 정상회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어제 면담 만찬 자리에서 중요한 합의가 있었던 걸로 이제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북 양측이 다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흡족한 뭐 네. 흡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다른 뉴스들이 지금 워낙 커가지고 이게 네. 조금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조금 있는데 조선중앙통신도 뭐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던 걸로 보고 청와대 관계자도 실망스럽지 않다. 또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거기에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정상회담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정했다기보다는 아마 정상회담 추진 방향, 뭐 큰 틀에서의 합의 이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아무튼 뭐 8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때 뭐 자세한 소식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짚어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대한 것이 아주 파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게 여동생이 내려왔을 때 뭐 청와대에서 불러서 이제 만찬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례 성격이라고 조금 보면 될 것 같은데 노동당 청사를 처음으로 공개를 아하, 했어요. 네. 남측 인사한테 노동당 청사를 공개한 건 처음이라 그러거든요. 사실 매년 신년사를 이제 육성으로 발표를 하는 곳이 여기인데 아무래도 동생을 환대했던 것이 있으니까 예우찬에서 이제 똑같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만찬에 소요된 시간도 4시간이 넘기 때문에 와. 뭐 하여튼 굉장히 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도 결국 미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폭로가 나오고 또 국회 보좌진의 성폭력 폭로도 잇따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가 정치권의 일종의 핵폭탄으로 떠올랐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자 이런 제안한 것 관련해서 오늘 정의당에서 2차례나 의총을 열었던데요.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요, 이제 뭐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네. 네, 오늘 의총에서의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네. 또 왜 뭐 우파의 공작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 오늘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만 벌어지고 있다. 좌파들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꾸 이게 진영 논리가 여기에 개입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성폭력 문제에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권력 관계에서의 어떤 그 강자가 약자에게 행해진 억압과 착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폭력하면은 누구에 의해서 저지르는 폭력이 우리가 다 배격해야 되는 것이지 좋은 폭력, 나쁜 폭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착한 폭력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여기에 어떤 이념적 어떤 대립 구도나 진영 논리를 갖다가 혼재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이 정치권에 워낙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요. 당장 네. 그 충남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선거운동 중단 선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은 충남지사 후보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방선거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안희정 전 지사의 그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네. 또 박수현 후보의 그런 이제 심경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걸 또 확대해 가지고 뭐 후보 내라 말라라까지 이제 나가는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진지한 성찰과 반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출마 안 해야 될 적이 아마도 대단히 많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낡은 어떤 이런 여러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좀 정말 발본사건하는 심정으로 성찰하고 또 혁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온 방북 특사단 잠시 뒤 8시에 방북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을 맡았던 한동대 김준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마도 그 특사단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 중일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왔을까 한번 추측 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8시에 발표될 걸 제가 예상한다는 게 뭐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자문은 하겠습니다만. 했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빈손으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이제 첫째 목적은 답방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온 것에 대한 답방이니까 만약에 답방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된다면 사실상 이번 비핵화라든지 북미 대화 같은 데서 좀 성과가 좀 미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북미 대화나 이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나 또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뭐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얘기한 그 워딩을 네. 보면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로 한다. 참 묘한, 네네. 예. 네. 합의가 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네네. 이렇게 세 가지 이제로 쪼개서 네. 볼 수가 있는데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좀 이해가 좀 묘하더라고요, 사실. 예, 묘하죠. 아마 저도 그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 네. 뭐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분이 핵심 관계자라는 분이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알고 하셨다면, 네. 저는 결국 우리가 북한에 기대하는 게 한 3가지 옵션, 다시 말해서 북한의 옵션은요,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비핵화는 회담 의제에 돌리지 않겠다고 얘기해왔는데, 네. 그럼 우리도 비핵화 얘기까지는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북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북한이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대화파나 국무부에서 북한이 도발을 안 했지만 어디서부터 도발 안 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ICBM 발사라든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하는 걸 끌어냈다면 상당히 성공이라고 보고요. 예, 예. 네, 세 번째 옵션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는 건데 그야말로 이거는 아주 엄청난 성과지만 북한이 벌써 그 카드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뭐 저래도 안 지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실망스럽지 않다면 예. 저는 첫 번째거나 네. 다시 말해서 비핵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를 가져왔거나 또는 1과 2 사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젠다 올릴 수 있고 모라토리움을 북한이 어떤 공식적 경로로 약속해서 선언하겠다고는 얘기를 못해도 네. 언지를 줘서 북미 회담에 따라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정도. 그러니까 1과 2 사이 정도 되겠죠. 아마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뭐 실망스럽지 않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사실 1시간 20분 정도 남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런 분석을 교수님하고 하는 게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네네.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수첩에 메모한 게 사진이 좀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거기 그걸 쭉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우선 작년 핵미사일 실험 화살표하고 유일한 대응 조치 쉼표하고 다른 선택 없을 무 그리고 새로운 명분 필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라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핵미사일 실험을 한 거는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조치였고 북한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변화를 주려면은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첫 번째와 두 번째하고 중간 정도 사이에 다시 말해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새로운 명분이 필요한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그러면 미국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우리가 상 줄 거냐. 사실 다 개발했다고 해놔서 중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핵을 완성했는데 그러면 이 모라토리움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를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소식인데요. 수개월 동안에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사표가 수리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뜻도 밝혔고요. 전 지사라고 이제 명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이제 어젯밤에 보도가 됐었는데 피해자가 변호인단을 꾸려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예정을 밝혔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이거를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하는 방법에는 고소 고발이 있거나 아니면 그 수사기관이 알아서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이제 뜻을 밝혔기 때문에 고소장은 접수가 될 걸로 보이고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남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일단 인지 수사를 하기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정식 수사로 이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10명으로 수사팀을 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기초적인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이걸 경찰청, 그러니까 충남지방경찰청 차원에서 할지 아니면 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할지 이거는 이제 협의를 아마 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사안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디서 수사를 하게 될지는 이제 정식적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결정이 될 것 같고 2013년 6월 달에 친고죄 조항이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야만 수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 원치 않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이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안 지사는 오늘 오전에 사퇴서를 제출을 했고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이제 남궁영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밤늦게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출당과 제명 조치를 내렸는데 나름대로 발빠르게 강경 대응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태를 수습하기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빨리 민주당도 조치를 내렸는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면서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충청남도 도지사니까 충남 그 도 산하에 성폭력 문제 전담 기구가 있기는 한데 주로 이제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인데다가 그마저도 작년 말에 이제 처음 열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수행비서가 되면 안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청 직원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도청에 있는 기구를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이러기가 사실상 이제 조금 쉽지 않았던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대선 경선 캠프 때 이제 합류를 해서 수행비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려면 그 이제 지근거리에 있는 캠프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도움을 받았어야 됐을 텐데 네. 윗선을 포함해서 비서진들에게 이제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털어놨거든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들은 아마 어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망을 넘어서 지금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력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그렇죠. 인물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마침 그 폭로가 되던 당일날 네. 충남도에서 또 그런 그 미투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강의를 또 한 번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당일날 강의를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연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뉴스를 본 사람들이 이제 더 충격이 이제 심해할 텐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지사를 긴급 체포해라. 처벌을 세게 해라. 이런 청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그렇죠. 시민단체, 여성단체, 정치권 할 것 없이 전부 안희사 전 지사에 대해서 이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모양새인데요. 국회에서 또 다른 미투가 나왔다면서요? 그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했던 한 비서관이 이제 폭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의도 정치권이 지금 굉장히 숨을 죽이고 있다 그래요. 네.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에 시작이 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이제 부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국회라는 곳 자체가 이 특성상 위계 질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야 되는데 의원들이야 이제 선출직이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히지만 그 밑에 보좌진들은 사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의원실이 바뀌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전임 직원 보스의 평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찍히면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어렵다. 구조예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이 문제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어제 방북했던 대북 특사단이 방금 전에 서울공항을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네.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후에 방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만약 저희 방송 시간에 발표를 한다면 이걸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이 소식은 좀 네, 전해드릴 다시 텐데. 하시죠. 예. 네. 그래서 미투 관련 다른 소식들도 조금 있는데 피해자 16명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가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윤택 연출 네.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야, 출국 금지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피해자도 워낙 많고 그때도 전해드렸지만 변호인단의 규모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101명입니다. 그렇죠. 네. 이 간단치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오늘 서울경찰청이 요청한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을 했고요. 네. 대부분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제 사건들인데 이 바뀌면서 상습죄 조항이 들어갔는데 2010에서 2013년 그 사이가 적용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있었다면 2013년 이전 일이라 하더라도 네. 상습죄 조항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처벌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는 좀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마 면밀한 조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민기 씨 오는 12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아하.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가 네.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10명 넘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로 이제 졸업생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조 씨를 불러서 진술을 살펴보고 신병 처리를 어떻게 내일은 저희들 또 광역시도당 위원장들, 강력시도당 대표자들 또 회의가 있어요. 예. 거기서도 이제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좀 더 거칠 생각입니다. 예. 노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저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죠. 예. 근데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하면 원내대표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되나요? 아마 교대로 하게 되겠죠. 교대로요. 네. 공동교섭단체다. 그 정의당이 6석으로 이제까지 국회 운영을 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네네.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회 의정 활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아무래도 많죠.
많습니다. 뭐 교섭단체가 우리나라가 좀 교섭단체 진입 장벽이 높고요. 예. 이제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죠. 그리고 교섭단체 아닌 경우에 또 이렇게 그 권리 행사를 못하는 그런 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어찌 보면은 뭐 그 각 당의 어떤 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른 이해관계 득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국회 내에서 촛불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개혁 요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현상도 좀 타파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교섭단체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신 건데,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예. 당원들도 저희들 당원들도 이제 어느 면에 좀 더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네. 잘 모아내 가지고 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교섭단체라는 거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교섭단체 그 목대로 그 상임위별로 의원 배정도 하게 되고요. 또 뭐 간사도 생기게 되고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네네. 이제 그 법안 그런 건 있습니다. 예, 그 입법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섭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법안을 하나 처리할 때 그 교섭단체는 교섭단체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장이. 그런데 이제 공동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예. 단일한 하나의 당으로서 교섭단체를 이룬 경우와 다르게 예. 각 당의 어떤 정체성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당을 하지 않고 통합을 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 걔네가 같다면은 몰라도 좀 차이가 난다면은 각각의 당이 따로 발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법안이란 거는 이제 의원 10명 이상이면은 당 소속과 무관하게 예. 여러 당 소속들의 의원들이 10명씩 모아가지고 그 공동 발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특정 상임위에서 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몫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 한 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민주평화당 의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그러면 법안을 민주평화당 의견을 갖다 반영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의견과는 달라도 민주평화당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정의당이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왜냐하면 그것도 의원 개인의 활동이기도 하고요. 네. 공동교섭단체를 이룰 때 이제 만일 이루게 된다면은 네. 그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 주요 정책 중에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그것은 공동으로 추진하되 나머지 부분은 각각 자신들의 어떤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양해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안은 좀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참 어제 큰 일이 하나 터졌는데 말이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그 폭로가 됐고 도지사직까지 전격적으로 사퇴했고 민주당에서는 밤중에 곧바로 제명이 돼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하시고 느낌이 어떠셨나요? 예, 제가 뭐 어디 그 방송사에서 방송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예. 그 녹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큰 정신적으로 충격이었고 지금도 사실 납득이 안 가고 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게 참 아마도 용서하기 힘든 그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노 대표께서 이번 사건이 3.1운동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보니까. 예,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권력 관계에 의해서 저질러진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또 이 공개하기도 힘들었고요. 이 공개하게 된 것도 이걸 공개 수십 년간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고 오다가 지금 공개하게 되는 과정도 저는 뭐 촛불 시민혁명 등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마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은폐되어 왔던 이제 이 성폭력가 전면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잇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네.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정미 대표가 그 정의당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자진해서 공개하고 사과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 훨씬 그런 일이 발생한 것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런 일을 또 용납하지 않고 제대로 밟아서고 하는데 어느 당보다도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혹시 그 정의당이 그렇게 앞장선 뒤에 혹시 국회 차원에서 네네. 뭐 이번 일도 계기로 하고 또 보좌진들의 그 성폭력 문제도 어제도 또 폭로가 된 게 있고 한데 말이죠. 이참에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 성폭력 문제에 대한 뭐 전면적인 조사라든지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으세요?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대책을 갖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제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이런 걸 지금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좀 저런 면이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 관련해서 그 뭐 조금씩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약간 좀 진영 논리가 살짝 들어가는 그 분위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민주당 금태섭 의원 간의 갑론을박도 이 미투 이게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 당장에는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거나 또는 취소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재 완화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북한이 그걸 뭐 돌에다가 새긴 것처럼 바뀔 수 없는 요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결국은 지금 미북이 그 상당한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중재하는 가운데서 네. 만나기 전에 엄청난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훈련 없으면 미국을 비난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뭐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미국도 트럼프가 직접 비핵화 아닌 전제 조건 아니면 안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네. 사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러나 네. 적어도 자기들의 유리한 협상 그 위치를 위해서 주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을 받아 적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특사단이 곧 미국으로도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네. 하는데 네네. 그게 앞서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그 카드도 나름 얻어왔다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죠. 예, 뭐 미국의 강경파까지 다 설득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세 번째겠지만 네. 세 번째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투톱 체제가 결국은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의용 그 실장인 간 거는 북한한테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확실히 그렇죠. 전달하면서 이거 없이는 북미 안 된다고 얘기하러 간 거고. 예. 서훈 원장은 이제 북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키겠죠. 네.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 권위자니까. 그러면 미국 가서는 오히려 서훈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커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가지고 있는 북한의 이 변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중간쯤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8시에 이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북한 비핵화 정도에 대한 뭐 의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외교적 영어를 모호하게 할 것 같고요. 네. 숨겨진 어떤 김정은의 용이라든가 카드를 가지고 미국 가지 않겠어요? 그거를 미리 밝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기자회견을 모두 다 100% 성과로 판단할 수 없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일종의 북한과 미국 사이에 또 특사 역할을 해야 되는 면도 있을 테니까요. 네네. 네. 그 조선중앙통신이 순회 상봉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 김정은 네네. 위원장이 실무적 조치를 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네네. 이렇게까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적으로 밝힌 걸로 봐서는 이제까지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이거는 그냥 남북정상회담 이제 실무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까지 봐도 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보면 우리는 뭐 실망스러운 건 아니다고 얘기한 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는 반면에 북한은 굉장히 지금 이 성과를 자랑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걸 보시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미국을 같이 견인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바로 가는 거는 대통령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셨듯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네. 하는데 네네. 다시 말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는데 그 여건 위에 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니까 네. 저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 부분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열리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의 동의를 구하고 또 지지 속에서 가는 것이 나으니까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미국이 계속 끝까지 방해를 한다면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걸 앞서 나간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저는 미국의 지지를 얻는 데까지 노력을 하는 시간은 확보했을 거라고 보고 북한에서 보면은 한국이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하는 그 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에 뭐 실무적 조치를 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류의 얘기는 오히려 우리 정부는 그거보다는 더 조금 그 보폭도 좀 좁히고 천천히 걸을 생각이 있을 거라는 예. 그런 분석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이제 다음 달로 사실상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미국이 그렇게 그냥 뭐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연기해도 된다 이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연기를 하게 되면 옛날에 팀스프릿 92년도에 취소한 것도 있고 그거는 미국이 굉장히 이제 한국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북한에서도 반대급부를 받는 거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좋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사실 자기들이 선의에 의해서 평창올림픽 미뤄준 거고 늘 미국의 논리는 합법과 불법을 교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구태여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미국을 설득시켜서 연기시킬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게 원래는 방어훈련이라는 정당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작년, 저작년부터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전략자산이 오기 시작했고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훈련은 방어훈련이라면 전략자산만 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축소도 아닌 거거든요. 축소란 말을 쓸 필요가 없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북한도 저는 지금 뭐 취소하라고 얘기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이 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애써서 미룰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신뢰를 보여준 게 뭐냐면 2월 8일 날 그 열병식을 미국이 반대했는데도 로키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축소해서. 그런 방식으로 로키로 건너가면 북한 저는 그걸 충분히 참고로 삼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그 후폭풍 대단합니다. 뭐 피해자가 더 있을지 모른다 이런 폭로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 또 법적 처벌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 젠더 폭력 대책 특위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간사를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숙 의원께서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캠프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도 그 캠프에 같이 있었나요?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예. 우선 정춘숙 의원은 이 소식 듣고 첫 느낌이 어땠습니까? 뭐 정말 기가 막혔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이 뭐 일종의 사과의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 그 사과에 이제 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